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목소리가 상한 채로 돌아온 행운고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걸 찍어볼 텐데, 요즘 들어서 제가 제 속마음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는 영상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게 할 말이 없어서 안 찍었다기보단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안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때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때그때 나의 상황과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좀 힘들어요. 아이가 때가 많아지기도 했고, 또 손이 좀 많이 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왜냐면 요즘에 이제 아이가 원래 시켜 먹던 그 반찬에 조금 질려해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요리해서 먹이고, 또 본인이 직접 떠먹는 연습을 집에서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밥 먹을 때마다 전쟁이고, 아무튼 손이 되게 많이 가요. 활동성도 많아져서 해달라는 것도 많고, 자기 주관도 뚜렷해져서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때가 많아지고 뭐 그런 거겠죠. 아무튼 뭐 전보다 좀 더 힘들어졌고, 육아가 제가 전에 그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신과적 병,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드실 거고 한심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께서 겪어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그냥 허약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굳이 제가 설득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은 영상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한두 달 전쯤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웃고, 물론 애기랑 잘 지내고, 또 직장에서도 최대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되게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했었고,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게 참 그래요. 타인 앞에서 울면 차라리 위로라도 받는데 타인 앞에서 눈물이 안 나와. 그냥 오히려 타인 앞에서는 내 자신한테 더 채찍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혼자 돼서 뭔가 어둠이 찾아오면 그 어둠이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어둠이 아니라 그런 게 몰려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싹 가라앉으면서 나의 모든 게. 그럴 때 갑자기 현타가 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엄청 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의 용량을 높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뭐 조절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산후우울증이 아직 제대로 회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저의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게 이렇게 섞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 분명한 건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저에게는. 남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겪었던 게, 제가 되게 좋은 곳에서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유준이의 존재를 절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심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다.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유준이 없이 이 27, 20대 후반을 보냈다면 정말 더한 경험도 많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의 나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먼지 쌓인 것 같은 느낌의 존재라면 되게 빛나고 되게 찬란한 그런 인생을 보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랬더니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제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준이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내가 겪지 않은 것에 대한 선택지가 너무너무 제가 원하던 삶이고, 제가 너무 질투가 나는 삶이라서,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택해보지 않은 것을 우러러보곤 하죠. 저도 그거랑 비슷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날은 제가 그걸 또 취했어가지고 좀 많이 감정적이었어요. 슬퍼요. 제 인생이 너무 슬프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얘기조차 할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슬퍼요. 이런 얘기조차 카메라 앞에서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슬픈 것 같아요. 뭐 물론 주변에 좋은 친구들 있고 부모님 있고 하지만, 제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들이긴 한데,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들이긴 한데 그들이 저에게 평생 동반자가 돼주지 못하잖아요. 저도 뭐 그들에게 평생 동반자가 돼주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로서 의지는 많이 되지만, 저희 친구들이 뭔가 제 인생의 지지자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가족들은 특히 제가 힘든 걸 너무 오랫동안 봐왔고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힘들어하면 되게 왜 아직까지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느껴져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혼이라는 게 저는 아직 이혼이라는 걸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이혼 다 끝났는데, 이미 상처받은 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그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제 입장에선 나는 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았고 그 상처는 매일매일 항상 상시 순간순간마다 받고 있어요. 제가 뭐 전 남편이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의 인생에서 한창 좋을 나이인 딱 20살 그 20대에 어떤 사람을 만났고 사랑했고 버림받았고 책임져야 하는 아주 너무 큰 소중한 생명을 또 얻게 됐고, 그게 저한테는 계속 비수로 꽂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유준이가 예쁘게 애교 부릴 때도 그렇고, 유준이가 너무 힘들게 짜증낼 때도 그렇고, 유준이가 아플 때도 그렇고, 그냥 저한테는 그 순간순간이 아직까지 비수로 꽂히고 있어서.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공감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주변에는 그런 걸 겪은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공감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런 내 상처들 때문에 빨리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또 그 결혼 생활을 하고, 뭐 결혼 아니더라도 연애를, 유준이를 키우는 것과 병행해가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애보단 유준이 육아가 저한테는 우선순위이니까 연애를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켠에는 나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 편인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오로지 그게 내가 너무 외로움 타가지고 사랑이 그리워서 누군가 만나고 싶어하고 이렇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당해놓고 또 만나려고 그래? 약간 이런 반응이니까 다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내 경험을 겪지 않았으니까.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모르니까. 나도 그들의 인생을 모르는 것처럼 그들도 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공감을 못 해준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항상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누군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못 믿어 보이고 한심해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미래의 제가 이런 제 모습을 봤을 때 부끄럽고 또 똑같이 한심해 보이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제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그리고
이 얘기를 이렇게 힘든데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알죠. 내 상황에서 사람을 막 만나면 안 되고 신중해야 되고 아는데 그거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아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인연을 만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까. 그런 그 사실 자체도 너무 상처인 거 알아요. 모르겠어. 내가 아직 어른이 덜 된 걸 수도 있고 그냥 너무 애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힘들어요. 힘들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아무도 내 말에 공감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게 밉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현실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도 해보고 싶은 일이 있고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무겁고 무서운 책임감을 갖게 되니까 자꾸만 저를 억압하게 되고 채찍질하게 되고 계속 나 자신을 어두운 데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든데 이 얘기를 할 사람도 없고 공감해 줄 사람도 없어. 그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알아요. 우리 유준이가 저렇게 건강한 게 저한테 큰 복이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 남동생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아요. 그리고 내 곁에 나를 생각해주는 내 지인들, 친구들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이고 복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들이 어쨌든 그들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냥 현실적으로 저한테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로지 나 혼자서 다 이겨내야 되고 견뎌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껏 잘 해오다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껏 잘 해오던 게 아니었어요. 항상 이랬어요. 항상 힘들었고 항상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항상 아슬아슬 위태위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무너지진 않았죠. 무너졌으면 이런 영상도 안 찍고 있겠죠. 그냥 조용히 사라졌겠죠. 무너지지 않으려고 제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좀 진정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누구라도 만날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면 누구라도 만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제 말이 100% 다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일 때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도 다 맞는 말이고 다 어른스러운 말이고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항상 제 자신이 어두워질 때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라서, 사실 이 얘기를 한다 해서 저희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이 영상을 찍는 건 제가 이혼 영상을 찍었던 거와 같이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일을 겪었구나 라는 걸 영상에 남겨두고 싶어요. 원래 이렇게 뭔가 영상 찍거나 앞에 사람이 있으면 잘 못 울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많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시기도 퇴직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저의 20대를 거의 갖다 바친 그런 직장에서의 퇴직이다 보니까 제가 뭐 하고 싶은 말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제가 어쨌든 조금 뭔가 이런 감정에 젖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자막은 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그러셔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혹은 저보다 그 이상으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함께 이겨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진짜 시간이 답이긴 한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제가 계속 염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